여러분, 고종이 이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어. 어떻겠어? 고종은 두렵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일어난 그 다음에 1896년입니다. 이때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아관은 왜 아관이면 이게 러시아를 당시에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에서 아관파천은 뭐냐면 글로 피신 같다는 얘기예요. 아관파천 1896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고종이 경복궁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가 있으면 이건 나라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독립협회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이 독립협회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관지인데 이 독립신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재필이에요. 서재필. 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특히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말큼 지금 집회야, 집회. 사람들 모아놓고 시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관민공동회야. 관민공동회. 백성들만 할 때는 만민공동회, 관리가 들어오면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독립협회야.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독립협회 요청에 의해서 결국 고종이 돌아와요. 1년 만에. 그래서 그 다음에 1897년도에 돌아오면서 뭘 선포했냐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예, 대한제국. 이제 원래 황제는 중국만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황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오직 황제밖에 못해요. 조선은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없어요. 종묘사직 할 때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사직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땅과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이 되면서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필요했으니 만든 게 환구단이에요. 환구단. 이게 바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죠. 환구단. 예. 근데 이제 이 황구단이 이제 결국 이제 무너집니다. 예, 여기다 이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호텔이 여기 들어가요. 예. 일본이 이걸 가만 냅두겠냐고. 예, 그래서 일단 호텔을 지어서 지금은 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로 한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황궁우 건물만 하나 남아있어요. 황궁우 건물만 하나 남아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고종이 직접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조금 이제 아버지 물러나고 나서는 부인 명성황후 민씨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가 이제 명은 죽은 거야. 이제부터는 고종 혼자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광무개혁, 광무. 이때 이제 우리 그 연호를 광무라고 썼거든요. 광무. 황제니까 연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개토 태왕의 연호가 뭐였어요? 영락이었잖아요. 영락. 그죠? 이것처럼 이 당시 그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입니다. 광무.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연도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2027년, 2028년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광무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 이 지계가 뭐냐면,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지 계약 문서. 이 토지가 내 토지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종이 문서. 이런 것들을 이때 발급합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이게 내 땅이요. 이거를 문서로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한제국 때 발급하고 있고요. 대한국 국제 일종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반포에서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황제에게 집중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혁을 밀고 나갔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아관 파천을 통해서 고종이 러시아 쪽으로 왔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더 이상 고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즉 고종은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러시아도 어쩔 수 없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가운데에 고종이 있었고 그 고종이 개혁을 추진한 거죠. 그 개혁이 광무개혁이라는 거야.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하에서 요 안에서 고종의 광무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